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교환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연이라고 합니다. 벌써 10월이 넘었어요. 제가 이렇게 뒤로 넘기는 탁상용 달력을 사용하는데 한 장을 벌써 넘겼어요. 그래서 참 교환 생활을 한다는 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또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교환학생 생활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다 교환학생 생활 화이팅입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이렇게 한 달도 되고 해가지고 뉴욕 여행은 한 번쯤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뉴욕 여행을 굳이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날씨가 지금 환절기라서 아침이랑 밤이랑 엄청 온도 차이가 심하단 말이에요. 결국에 너무 무리를 했더니 감기에 걸렸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고 또 코맹맹이 소리가 들리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또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교환학생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환학생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또한 이 미국이라는 나라로 교환학생 오는 것을 제가 극구 말리는 주변의 지인들을 극구 말리고 극구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 교환학생 딱 한 학기 갔다 오는데 대체 얼마나 들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교환학생 비용에 대해서는 진짜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누군 2천만 원이 들었다더라,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 누군 3천만 원이 들었다더라, 이야기가 되게 많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텐데요. 제가 정말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얼마가 들었느냐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아무래도 미국 교환학생 한 학기 갔다 오는데 약 2천만 원이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은 미국에 생활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 정말 교환학생이라는 것을 오기 전에 이 교환학생을 오기 위해서 투자한 돈들을 모두 포함한 그런 가격이 됩니다. 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은 교환학생이 한 학기 오는데 2천만 원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는 대체 어떤 내역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 정말 솔직하고 분명하고 깊게 이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토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토플에 대한 영상도 올렸고 많은 분들이 토플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걸 알아요. 토플을 준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시험비가 엄청 비쌉니다. 토익 같은 경우에는 시험 한 번 보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만 원 이상은 안 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플은 미국 달러로 200달러가 들고 이걸 지금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24만 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시험을 딱 한 번 치르는데 24만 원이라는 돈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 들면 그게 48만 원이 되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번 들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돈이 오르겠죠. 한 번에 24만 원이 나가는 게 바로 토플입니다. 그래서 토플은 이 시험비라는 24만 원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시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학원비도 다른 학원들보다 비싸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토플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한 달 토플 학원 다니는데 55만 원이라는 돈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재비 추가하고 모의고사 받던 돈 추가하고 모의고사는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했거든요. 교재비는 한 10만 원 정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교재뿐만 아니라 부교재도 다 샀고 그 부교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추천해주는 교재도 다 사서 풀었기 때문에 한 10만 원 이상 정도 들었고, 그래서 토플 하나를 공부하는 데만 시험비까지 포함을 해서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의 돈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한 달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한 달 보고 시험을 봤고,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그 한 달 안에 그만한 돈을 쓴 거예요. 그냥 토플 하나만을 위해서. 근데 이 토플이 또 점수가 제대로 나올지 교환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만족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불분명한 것을 위해서 돈을 그만큼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할까요? 영어학원을 또 다녀야겠죠. 왜냐면 파견이 되기 전까지 영어 회화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영어 회화 학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5만 원이었어요. 매일매일 가는 학원이었고 교재비는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들진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회화를 하는데도 돈이 들겠죠. 근데 이거를 저의 경험에 밀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토플을 독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영어 회화를 독학을 하신다든지 하면 이 정도의 돈이 안 들겠죠. 근데 저의 경험에 미루어서 말씀을 드리면 토플과 영어 회화만을 위해서 20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사야 할까요? 당연히 파견 예정이라면 항공권을 사야겠죠. 저는 미국으로 와야 했고 미국에 있는 그 보스턴에 있는 로건 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왜냐면 학교가 로건 국제공항이랑 차로 한 3-4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스턴 공항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항을 타거나 두 번째는 경유를 하는 겁니다. 이 직항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히도 직항이 있었고 경유가 있었어요. 이 직항과 경유의 항공권 차이는 제가 그때 당시 알아봤을 때 20만 원 차이가 났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처음으로 멀리 나가는 거고 또 위험할 것 같고 짐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고 그래서 20만 원 차이라면 그냥 직항을 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으로 가는 대한항공 직항을 탔어요. 보스턴까지 제공하는 직항은 대한항공밖에 없어요. 대한항공 직항을 샀고 그 왕복권으로 구매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 아직 항공권을 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항공권을 구매하실 때 다구간으로 꼭 구매를 하세요. 이게 그냥 하나 해가지고 왕복권을 구매를 하면 2배의 가격을 내야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편도 해가지고 왕복권을 구매를 하면. 그런데 이 다구간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요 할인이 엄청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직항 다구간으로 해서 약 177만 원의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저는 여기서 가장 쇼킹이었는데요. 왜냐면 뭐 항공권 낸다 치고 영어 공부한다 치는데 비자를 등록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비자를 등록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비자 수수료라는 걸 내셔야 돼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 그 비자 인터뷰를 위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 수수료는 F1 비자, 그러니까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은 학생 비자라고 불리는 F1 비자와 교환 비자라고 불리는 J1 비자 둘 중에 하나를 하시게 되실 텐데 이 F1 비자와 J1 비자는 비자 수수료가 $160입니다. 이 $160를 현재 환율로서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면 19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요. 비자 인터뷰 신청 한 번 클릭했는데 19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또 내야 돼요. 비자를 위한 돈을 또 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또 내야 됩니다. 2번을 내야 돼요, 돈을. 그 다음으로 내는 건 세이비스 fee라는 거예요. 이 세이비스 fee는 미국 정부에서 그 전산으로 이 사람의 신원과 신분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가격으로서 받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세이비스 피는 얼마 전에 인상이 됐어요. 원래는 J1 비자, 저는 J1 비자였는데 J1 비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J1 비자는 $180였는데 $220가 됐고요. F1 비자는 $200였는데 $350가 됐습니다. 이 F1 비자 말고 그 J1 비자를 기준으로 해서 $220가 얼마인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 2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자 신청 어떻게 하냐면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클릭 한 번 하고 클릭 2번 하면 19만 원과 26만 원이 딱 나가는 거예요. 그냥 비자만을 위해서. 이 미국을 들어가는 것만을 위해서. 그 다음으로는 건강검진을 하셔야 돼요. 이 건강검진이 또 할 얘기가 진짜 많은 게 학교마다 다릅니다. 저는 미국 학교가 전 학교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마다 다르고 주마다 법마다 다 달라요. 학교법, 주법 그냥 그거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건강검진을 다 하길 바랬어요. 시력은 어떤지, 체중은 어떤지, A형 간염, B형 간염 건강검진, 그러니까 그 예방접종은 맞았는지 등등. 그리고 특히나 이 매사추세츠 법에서는 만 22세 이하의 학생은 무조건 그 메닌코칼이라고 해서 뇌수막 구근염 예방접종을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맞는데 13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학교에서 헬스폼이라고 작성을 해야 되는 서류 포맷을 따로 줘요. 그게 어떤 걸 작성하는 거냐면 뭐 A형 간염 어떤지, B형 간염 어떤지, 내 시력 어떤지, 청력 어떤지 이런 걸 적는 란이 쫙 있어요. 다 의학용어여가지고 처음에 딱 받아봤을 때는 뭐지? 싶어요. 내가 대체 뭘 작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유학생 건강검진 센터가 따로 있고 그곳으로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알아서 다 작성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유학생
건강검진 센터인 하나로 의료재단에 갔습니다. 저는 하나로 의료재단이 그나마 저희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하나로 의료재단을 갔고, 거기에 가서 기본검진 11만원 그리고 메닝코칼 13만원 해가지고 24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만요. 이렇게 해서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돈을 이만큼을 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도 주마다 법이 다르고 학교마다 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뭐 너네 이거 건강보험 들면 되는데 대체보험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걸로 대체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데도 있고, 너네 이 보험을 꼭 들어야 돼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공하는 보험을 꼭 들어야 돼 라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 건강보험이 6개월에 얼마였느냐, 2,644달러예요. 단위가 갑자기 확 늘었죠. 2,644달러인데 이거를 환전을 하면 318만원입니다. 그 6개월어치 건강보험을 위해서 이만큼을 냈고,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이 건강보험이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적용이 되시는 경우에는 미국에 도착하기 전,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국을 하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건강보험도 또 따로 드셔야 돼요.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보험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몇천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돈이 많이 들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 학교 보험을 했고, 학교 보험이 제가 미국으로 오기 전부터, 미국으로 오기 한 이틀 전이었나?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보험이었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야 될 돈은 뭘까요? 바로 기숙사비입니다. 저는 제가 냈던 돈 중에 기숙사비가 가장 쇼킹이었어요.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미국으로 이제 파견 예정이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다. 이게 이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낼지 궁금해질 정도로 너무 비싼 가격이에요. 얼마냐? 바로 5,397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하면 649만원입니다. 저희 한국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동안 4인실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90만원을 내요. 90만원. 근데 여기는 6개월 동안 2인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649만원을 냅니다. 약 7배의 돈을 내게 됩니다. 기숙사로. 근데 이게 뭐 홈스테이, 그러니까 이것도 학교마다 법이 다른데 기숙사 꼭 살아야 돼 라는 학교가 있고, 너가 원하면 밖에서 뭐 숙소 구해서 살아도 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보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엔 꼭 기숙사를 살으라고 해서 이 기숙사의 돈을 이만큼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내실 돈은 바로 밀플랜이에요. 이 밀플랜도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단 밀플랜이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밥을 먹는 거예요. 기숙사로 갖다 주는 데도 있고 학식당이 있어서 학식당에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학식당에 가서 먹는 거고, 카드를 주는데 학생증을 그 긁는 거 몇 번 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내는 겁니다. 이 돈이 얼마냐? 2,433달러가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하면 292만원입니다. 6개월 동안 밥을 먹는데 292만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냈던 돈이 뭐냐? 커리큘러 피라는 거예요. 이게 과마다 또 다른 돈을 낸다고 합니다. 전 디지털 미디어 학과고, 저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저의 생각에는 디지털 미디어 학과가 컴퓨터도 쓰고 카메라도 쓰고 장비 이것저것 다 쓰고 실습실도 쓰고 하니까 돈을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425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전하면 51만원이에요. 51만원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500달러를 내는데, 이게 뭐냐?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는 돈이에요. 한국 돈으로 환전하면 60만원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보증금은 제가 6개월 수학이 완료하면 돌려준대요. 그건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하면 영어 공부하는데 약 200만원 쓰고, 항공권 구매하는데 약 170만원 정도 쓰고, 비자, 건강보험, 건강검진 하는데 100만원 정도 쓰고, 기숙사 밀플랜, 커리큘러 피, 보증금까지 다 해서,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각자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를 해야겠죠. 교환학생은 각자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약 2천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다들 미국에서 6개월 공부하는데 2천만원 정도 생각해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다 하면 2천만원이 드는 겁니다. 물론 절약을 하려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영어 공부를 다르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학교 법이 꼭 건강보험을 여기 걸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꼭 기숙사를 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드는 생각이 미국 자체가 숙소비도 엄청 비싸고 밥값도 엄청 비싸요. 그래서 만일 내가 기숙사를 하지 않고 밖에 나가 살았더라면 밖에서 밥을 먹고 밖에서 생활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의 생각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교환학생 한 학기 얼마 드는지 알려드렸고 저는 그러면 이 부담스러운 가격을 어떻게 메꿨을까요? 제가 금수저라서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말씀드리지만 금수저가 절대 아니고 이걸 지원하면서도 몇 번이고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상의를 했어요. 내가 정말 이 교환학생을 가야 할까? 내가 이 돈을 투자를 해서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저도 이 돈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특별한 그러니까 미국에 꼭 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내가 이 돈을 들여서까지 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외국에 나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한 번도 길게 해외에서 거주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것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지속적으로 상의를 했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경험이니까 한번 해보되 어떻게든 내가 돈을 최대한 마련을 해보자. 그러니까 너무 단순히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돈을 마련을 해보는 방향으로 이 교환 생활을 해보자. 왜냐면 나를 위한 경험인데 너무 부모님에 의존을 해서 돈을 다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건 내가 하는 나의 경험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교내 장학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어학 성적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있을 텐데 뭐 토익 성적 얼마 이상, 토플 성적 얼마 이상 이렇게 되면 돈을 주는 게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토플 성적이 85점이었나 80점 이상이었나 받으면 100만 원을 주는 장학금이 있었고 교내 활동, 교내 단체, 뭐 홍보대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활동을 하나를 하면 또 한 학기 100만 원 주는 그런 교내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내 활동을 저는 이전에도 해왔고 그래서 그거를 이번 그 교환학생 가기 전 학기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멘토링 활동이라고 해서 그 새내기가 들어오면 그 새내기들한테 학교 공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알려주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대학 생활은 어떤 건지 이런 걸 가르쳐주는 멘토링 활동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면 또 장학금을 줬습니다. 약 한 4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그것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교환학생을 가는 가장 큰 메리트가 그 미국 학교의 등록금이 아니라 한국 학교의 등록금을 낸다는 점이잖아요. 이 한국 학교의 등록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장학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성적 장학금도 삭감이 되고 내 스스로 약 240만 원의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액수로 따졌을 때 스스로 550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7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다는 것인데요. 전 교내 장학금 외에 교외 장학금을 알아봤는데 그건 바로 미래에셋 장학금입니다. 이게 뭐 아셈듀오 장학금, 미래에셋 장학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교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지원했던 장학금은 가장 최대의 액수를 지원해주는 그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의 교환학생 장학금을 신청을 했고 너무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700만 원이라는 돈을 교환학생 수학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스스로의 돈으로 550만 원과 700만 원 해서 제 스스로 약 1200만 원, 1300만 원의 돈을 모았던 거죠.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어요. 그거는 사실이고 그치만 제가 학생으로서 아직 대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최대한 벌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벌었고 알바도 했습니다. 당연히 오기 전에 그 방학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원 알바로도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미래에셋 이 7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워낙에 교환학생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제목에도 적었겠지만 미국으로 온 것을 후회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조금은 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환학생이라는 게 와서 학교에만 있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는데 돈을 애초에 너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래에셋 장학금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얼마나 이 생활에 부담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걱정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가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요소로 저한테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드는데 내가 정말 가야 할까?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정말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이 컸던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나라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정말 분명히 내가 그냥 단순히 미국이 좋아서 이왕 가는데 미국 가보고 싶어서 미국 한 번도 안 가봐서 라는 이유가 아니고 내가 정말 미국에 가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분명히 미국에서 어디에 꼭 가야 된다, 내가 여기에서 이걸 꼭 배워야 된다라는 게 있으시다면 당연히 가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미국에 대한 환상,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단순한 미국에 대한 환상이나 그런 게 있어서 미국에 오고 싶으신 것이라면 다른 나라도 충분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미국 하고 다른 나라는 보지도 않았거든요. 나 이왕 가는 거 미국에 가고 싶어 라는 이유, 그거 단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했던 것 같고, 뭐 지금에 와서는 분명히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 많은 걸 배우고 있지만 이러한 거는 뭐 다른 나라의 교환학생을 가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저 같은 분이 또 안 생겼으면 좋겠어서 정말 단순한 미국에 대한 호기심, 미국에 대한 환상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한테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단순한 그러한 이유만으로 여길 선택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분이 있으신다면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보시고 조금이나마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환학생 준비하려는 분들, 또 나라를 선택하려는 분들, 금액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 돈이 아니다 보니까 금전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다들 있으실 텐데 이 영상을 보고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